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대화의 맥락을 읽지 못하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유형이 있지. 대화의 중요성이 품격과 귀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다정이들, 저번에 못 보여드렸던 키링이 왔잖아. 알라딘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다정사 미니북 키링이야. 가방에 달고 다니면서 마음이 힘들어 이러면 이렇게 열어서 글귀를 읽어봐도 좋다. 다정함은 거창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무너진 하루를 다시 채울 때 충분한 힘이 된다. 이런 제가 문구를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미니북으로 만든 이런 키링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정이들이 또 친구에게 다정사를 선물해주고 싶다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여기에서 지금 굿즈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서점에서 많이 만나보면 좋겠다. 저는 막 물질이 많거나 막 명예가 뛰어나다고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진짜 부자는 작은 행복을 엄청 크게 느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강한 도파민에 절어있는 사람들은 결국 끝은 쾌락 다음 욕심, 욕심 다음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행복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인생의 부자 같거든요. 예를 들면 월급날에 내가 진짜 갖고 싶던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을 샀어. 그거 행복이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 이번 주 고생했으니까 딱 금요일날 엽떡을 딱 시켜. 그런 행복. 맛있는 걸 먹으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 아니면 작은 소비를 하면서 나에게 충만함을 줄 수 있는 행복. 이런 작은 행복을 굉장히 벅차게 느끼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 길을 걷다가 막 꽃을 보고 막 이렇게 줌인해서 사진 찍는 아주머니들 있죠. 저희 어머니 같은 그런 아주머니들을 보면 아, 저렇게 40년, 50년을 살아오셔도 결국 행복은 저 예쁜 꽃에 있구나. 뭐 대단히 큰 게 행복이 아니라 그 길가에 놓여있는 행복들을 주워 담는 게 나를 지키는 행복이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작은 행복을 벅차게 느끼는 삶이 진짜 부자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에서 나눌 수 있는 삶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부자야. 명예가 막 뛰어나.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눠주지 않아. 악착같이 모으려고, 악착같이 내 것으로만 하려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부자라고 느끼는 분이 있어. 제 머리를 해주신 마이오 헤어의 묘정 원장님이거든요. 그 묘정 대표님은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 이상 어르신들 봉사활동으로 미용 봉사를 가세요. 그리고 실제로 복지원을 차리고 싶으시다고 어려운 사회복지사 과정을 하고 계셔.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엄청 높은 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허투루 하지 않고 정말 팀원들을 데리고 가서 어르신들 머리를 잘라드리고 아이들과 놀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이런 에너지를 나눠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부가 흘러 넘쳐서 그러시는 거 아니거든. 근데 내가 가진 것에서 나눌 수 있는 힘과 용기, 그게 진짜 부자인 것 같아. 그런 삶이 덕은 계속 굴러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덕을 주고 더 큰 덕을 받는. 근데 덕을 받을 생각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은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왜? 보이는 게 많거든. 비교군이 너무 많아. 끝도 없어. 아마 트럼프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누군가가 부러울 수 있어. 비교와 부러움은 끊을 수 없는 마약 같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높이 살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인 것 같아. 원래 재테크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버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축하고 쓰는 돈이 더 중요한 거다. 200을 벌더라도 어떻게 그 200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의 축적이 달라지는 거지. 결국 내가 가지고 내가 버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 같아. 앞으로 부자가 될 상이요 싶기도 하고. 나 다정이들한테 진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있잖아.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 그러면 평소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으로 빙이 되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정말 요즘 세상에는 눈이 많거든?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 너무 많지? 범죄율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알아? CCTV, 블랙박스가 너무 많아서야. 근데 이걸 다 떠나서 내가 나를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이 오지 막 이런 말 있잖아. 그거 팩트야. 귀티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 그러면 혼자 있을 때도 부도덕적이거나 윤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사람은 습관이 무서워. 예를 들면 제 지인이 우리 사무실에 미팅을 왔어요. 우리 사무실 위치를 찾느라 이렇게 고민하셨대. 네. 나는 못 봤거든요. 근데 제 남편이자 이 필름출판사 대표님이 나가면서 이 사무실을 찾는 듯한 제스처를 보고 안내를 했대. 근데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선하셨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는 거야. 그분은 사무실을 안내해준 사람이 제 남편인지 몰랐겠지. 그리고 김상현 대표인지도 몰랐을 거고 필름출판사 대표인지도 몰랐겠지. 그렇지만 그냥 평소에 본인의 바이브대로 본인이 생각한 지혜로움대로 행동을 하셨을 거야. 그런 것처럼 평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인사해야 되는 사람 아니고도 대한민국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아요. 선택적으로 잘하거나 선택적으로 선하게 굴면 금방 미천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우아해 보이는 품격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 그게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서비스를 받을 때 직원을 대하는 태도든 아니면 어린 아이나 노약자를 대하는 태도나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인간,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 나이가 어리다고, 나보다 연차가 낮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반말하거나 함부로 무시하는 행동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지. 요즘엔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지혜를 흡수할 수 있는 때라고. 그런데 경력과 연차와 나이가 어리다고 커리어적으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거나 반말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내가 가벼워 보일 수 있고 사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진짜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말버릇인 것 같아. 우리가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진짜 저 사람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썸 탈 때나 사랑을 할 때도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외관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유쾌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 하면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 이 말버릇이나 말하는 대화의 스킬이 정말 중요하다.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말하는데 말버릇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욕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너무 좋은 말인데 자꾸 욕을 섞어 해. 그거 존나 좋았잖아. 그러면 존나 좋다니까? 내가 욕을 잘 못해. 근데 그런 그냥 해도 되는 말인데 말버릇처럼 욕을 섞어서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남편이랑 시댁에 대전에 내려가는데 기차를 타고 내려왔어. 근데 그 기차 칸 안에 엄청 큰 소리로 통화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와이프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 그 아저씨가. 근데 말끝마다 욕을 하는 거야. 그게 내가 그거 이렇게 말끝마다 욕을 하시는데 통화 내내 80%가 욕이더라고. 말끝마다 욕을 섞어서 하거나 아니면 이 말의 80%가 또 다른 사람의 욕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상대가 얘기하는데 다 말을 끊거나 아니면 상대가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는데 내 친구가 신혼여행을 길게 다녀와서 그 신혼여행 얘기가 궁금한데 본인이 다녀왔던 3년 전 신혼여행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그게 안 궁금한데. 그렇게 대화의 맥락을 읽지 못하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유형이 있지.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본 세상,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에 흥미를 못 느끼거나 아니면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반대하는 유형도 있어요. 내가 결혼을 했다고 무조건 결혼을 하라고 추천하거나 내가 아기를 가졌다고 아기를 꼭 가져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나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안다거나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뭐 80% 이상이 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좀 생산적인 얘기를 하면 좋잖아. 나는 그 사람이랑 친한데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해. 그럼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에 있어서 불편을 주지 않고 매끄럽게 대화를 공통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스킬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관리와 자기 루틴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모든 인간은 많이 흔들려. 아프면 흔들리고 상처받으면 흔들리고 이별하면 흔들리고 외로워도 흔들리고 힘들어도 흔들려. 근데 내 뿌리가 없이 자꾸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지치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흔들리니까 누군가 날 잡아줬으면 좋겠거든. 항상 뭐가 힘들다고 하고 항상 지치는 소리만 해. 그러면 부모여도 힘들고요. 너무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친구여도 힘들고 다 힘들어해. 절친도 힘들어해요. 그러니 자기 중심과 자기 루틴과 자기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흔들려도 빨리 돌아와요. 또다시 다음날 아침에 좀 러닝하면 다시 돌아와. 그리고 잠을 푹 자면 또 돌아와. 그런 자기의 취향이나 루틴이나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강한 사람들이자 자기의 품격이나 귀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진짜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 대단한 걸 하거나 대단히 돈을 많이 벌거나 대단한 사람을 많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일상을 루틴화돼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귀티나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부자인 삶은 무엇인가, 진짜 행복을 잘 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귀티나고 중심이 잘 잡힌 멋진 사람의 유형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정의를 해나가는 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걸 닮아가려고 하거든. 그리고 내가 이런 행복이 진짜 부자라고 하면 누군가 비교하면서 욕심을 부리더라도 다시 돌아와. 아 그치, 진짜 행복을 잘 느끼고 진짜 부자인 삶은 이런 삶이지 하면서 다시 돌아와. 금방 돌아와. 그래서 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우리 다정이들도 그 질문에 스스로의 답을 좀 적어가면서 각자의 인생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어.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가 알라딘과 밀리의 서재에 2025년 올해의 책 후보에 올랐어요. 다정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